그래서 춘절은 뭐예요? 춘절은 수생목이죠. 수생목 플러스 금생수. 수생목 플러스 금생수예요. 요 금생수는 뭐예요? 수원. 물려받은 거죠? 물려받은 거. 그렇죠? 그러면 하절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하절. 목생화죠. 목생화인데 뭘 목생화해야 돼요? 수생목 받은 것을, 그렇죠? 수생목 받은 것을 목생화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목생화하고 나서 뭐를 해야 돼요? 금생수 해야 돼요. 요것도 수원이에요. 요거는 신계죠. 신계. 요거는 경계죠. 경계. 이게 이제 하절의 상생식이에요. 춘절의 상생식, 하절의 상생식, 추절의 상생식. 뭐예요? 화생토 토신금이라고 했죠? 화생토, 토생금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목생화가 있어야 돼요. 목생화가 뭐죠? 이걸 인화라고 하죠. 인화, 을정. 그렇죠? 동절은 금생수예요. 금생수 플러스 목생화. 이건 뭐죠? 이것도 인화죠. 인화. 이것도 인화예요. 이건 뭘로? 갑정. 그러면 여기는 뭐가 플러스 돼야 돼요? 이게 플러스 돼야 되겠죠. 화생토 토생금이 플러스 돼야 돼요. 화생토 토생금이 화극금한 것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상생식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더 이제 가치를 있게 내가 금생수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얼마만큼이냐를 볼 때는 요 화극금을 봐야 되는데, 동절의 상생식을 얘기할 때는 화극금이 들어가지 않아요. 동절의 상생식은 뭐예요? 금생수, 목생화. 그렇죠? 추절의 상생식은 화극금 플러스 인화. 동절은 금생수 플러스 인화. 갑정 인화, 을정 인화. 하절은 뭐예요? 수생목 목생화 하고 나서 플러스 경금의 수원. 춘절은 수생목 금생수 신계 수원. 그렇죠? 춘절의 상생식, 동절의 상생식, 하절의 상생식, 추절의 상생식을 꼭 외워 놓으셔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변화에 따라서,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바뀌는 그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겨울이면 겨울에 적응해야 되고, 여름이면 여름에 적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의 변화를 안다는 것은 곧 환경의 변화를 안다는 뜻이고요. 환경의 변화를 안다는 것은 그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된 환경에 내가 맞추어서 활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의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춘절의 시간 변화를 주관하는 것이 뭐죠? 춘절의 시간의 변화를 주관하는 것이 계수예요. 춘절은 계수가 주관을 해요.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기운이니까 뭐예요? 내가 이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인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수가 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수생목을 해야 된다는, 내가 간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차려야죠. 인지해야죠.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를 내가 알아차리고, 계수가 목이라고 하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내가 알아차리려면 그걸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려면 반드시 여기에는 기토가 있어야 돼요. 기토가 있어야 내가 변화한 환경에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기토가 없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어. 춘절인데 계수가 이제 기운이에요. 그런데 나는 목을 키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기토가 없었다. 그러면 세상이 그렇다는 거지 자기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모르고 있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럼 목국토라고 해요. 목국토. 그렇죠? 목국토라는 의미는 뭐예요? 기토가 뭐죠? 기토가 목국토를 하려면은 기, 개, 갑 이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국토를 한다는 것은 이 논에 물이 들어간 거예요. 밭에 물이 들어간 거예요. 흔히 이 밭에 뭐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계라고 해요. 이게 기계예요. 뭐를? 밭에다가 물을 담았다. 밭에다가 물을 담았다. 그렇죠? 밭에다가 물을 담은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말이죠. 한자로 말하면 뭐 이걸 요걸 뭐라고 해요? 기계를 뭐라고 해요? 머금다라고 하죠. 머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을 머금었으면 뭐를 해야 돼요? 나무를 뱉어야죠. 나무를 뱉다. 머금다 뱉다. 머금다 내뱉다. 그렇죠? 머금었으면 내뱉어야 돼요. 그렇죠? 내뱉어야 돼요. 그래서 머금다 내뱉다. 기계의 갑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물을 먹고 나무를 뱉었다. 땅이 물을 머금고 목을 생산했다.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건데, 토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리는 건데, 그게 없으면, 토가 없으면 그냥 시간만 그렇게 간 거다.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네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부인한테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당신 남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은 그 남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만 알았지, 아직 당신은 당신 남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법관이, 그렇죠? 알고 있는 법 중에서 당신이 모르는 법 중에 훨씬 더 많다.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수가 또 너무 많으면 수가 다 흘러가 버리죠. 그렇죠? 수가 있다고 해도 또 토가 너무 많으면 물을 가두어 버리죠. 그럼 또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는 길과 흉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춘절을 주관하는 주관자는 이 땅이 되는 거예요. 땅. 그러면 하절의 주관자는 어떻게 될까? 하절의 주관자는 하늘에서 막 이렇게 빛이 막 내려오는 거죠. 나무는 사람하고 거꾸로 되어 있어요. 머리가 땅 속에 있고요. 다리가 이렇게 땅 위에 있어요. 나무는. 그러면 태양은 이 다리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걸 뭐라고 해요? 그렇죠?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이제 이 뿌리에 있죠. 뿌리에 있어요. 근데 사람은 거기가 뿌리가 뭐예요? 머리죠. 일단은 기계 토국수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나한테 맞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최고의 단점은 나에게 전혀 맞지 않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 하절에 오면은 을목을 이제 오랫동안 키워야죠. 을목을 오랫동안 키워야 되니까 이 을목을 어디까지? 가을까지 살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생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태양빛이 이제 이렇게 내려왔죠. 태양빛이 내려온 이유를 알아차려야 된다. 태양이 내려온 이유는 이렇게 목생화로 활용을 해서, 그렇죠? 큰 결과를 주려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태양이 내려온 것은, 을목한테 내려온 것은, 그러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죠. 우토가 있어야 하늘의 그 큰 뜻을 내가 아는 거예요. 기계는 내 능력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고, 무토가 있고 이렇게 병화가 있다는 것은 내가 활용할 것이 어딘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라고 하는 내 능력을 알아차리는 것과 무병이라고 하는 내가 어디다 내 능력을 써야 될지를 알아차리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이 무병의 가장 장점은 내 능력을 활용할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장점이라면, 최고의 단점은 내 능력을 활용하지 못할 것만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기계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최고의 장점이 뭐라고요? 나한테 맞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라고 했죠. 최고의 단점은 나에게 전혀 맞지 않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다. 무병의 최고의 단점은 능력을 활용하지 못할 것만 찾는 거예요. 최고의 장점은 능력이 활용되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단점이 그 자리에 있는데 통변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99% 사람들에게 거의 부정적으로 말해주면 잘 맞아요. 근데 1%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통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토개수를 가진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통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선호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99%가 다 맞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부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붕어처럼 생각이 없으면 그냥 내가 붕어가 저수지에 사는 거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수지의 고마움을 모르고 나는 왜 바다에서 못 사느냐고 한탄을 하죠. 나는 왜 일급수에서 못 사느냐고 원망을 하겠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지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과 반대로 부정적으로 말하면 백발백중으로 잘 맞아요. 하지를 지나면 이제 땅이 뜨거우니까 여기서 이제 하지를 지나면 주관하는 것이 정화가 주관을 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병화가 주관을 했다면 춘절은 계수가 주관했고 하절은 병화가 주관했고 추절은 정화가 주관을 하죠. 이 정화는 뭐예요? 땅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지가 지나면 하지 전에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지만 하지가 지나면 땅에서 열기가 올라와요. 밑에서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는 뭐예요? 이거는 열이에요. 열. 뜨거운 열이에요.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열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지가 지나면. 열이 올라가니까 지구에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땅에서 나오는 거는 무조건 나무와 쇠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무가 나와서 열매가 열려서 그것을 먹는 것이고 돌이 나와서 그것을 돌로 찢어서 불로 찢어서 쇠가 된 거죠. 그 중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부 목이에요. 목. 금은 금강석, 다이아몬드, 석회, 게르마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쇠의 종류 다양해요. 그럼 땅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산물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 이제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추절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물건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체, 우리 몸 이것도 추절에 속해. 춘하절은 뭐예요? 정신을 지혜롭게 하죠. 그렇죠? 정신을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해야 되지만 추동절은 몸을 건강하게 잘 쓰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추절도 춘절처럼 기토가 있어야 알아차려요. 추절도 춘절처럼 자기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동절은 이제 임수니까 동절은 임수가 기준이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무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온통 임수니까 겨울이니까 뭐 찬바람이 불어대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때 찬바람이에요. 찬바람. 그러니까 내가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죽지 말고 죽기 전에 네가 가진 것을 전하고 죽어라. 그럼 전달받을 자가 누군가? 내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객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알아차려야죠. 그것이 무토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무, 그렇죠? 춘절도 기무 이렇잖아요. 여기는 무토, 춘절은 기토, 그렇죠? 기무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시간만 그렇게 가는 거다. 내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토가 있어서 그렇죠? 알아차려. 상생을 하면은 남들보다 우월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정복할 수가 없죠. 상생을 하는 데는 또 다 달라요. 고래와 새우가 살아가는 방법이 서로 다르듯이 누구나가 다 자기 신분에 맞게, 자기 위치에 맞게, 자기 역할에 맞게 상생을 해야 돼요. 정복자나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먹히는 사람이냐 먹는 사람이냐가 각기 다 다르니까 자기 신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이사슬 중에서 최고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수훈련, 특별훈련을 받아야 돼요. 지독히 고생하고 훈련을 받아서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깨우친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병화가 있어야 돼요. 병화가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극으로 깨우쳐야 되니까 화극금을 해야 돼요. 화극금을. 그래서 춘절에는 병화가 신금을 극해줘야 돼요. 이거 되고 뭐 병신합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화극금이에요. 화극금. 신계라고 하는 신계로 능력을 물려받았어요. 이 물려받은 유전인자를 병화가 각성시키는 거예요. 각성. 너 새롭게 뭔가를 배우면 뭐하냐? 너가 몇천 년 동안 내려온, 그렇죠? 네가 물려받은 재능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써라. 그 유전으로 물려받은 그 머리를 각성시켜서 배우게 한다. 그러면 이 신계로다가 머리를 각성을 시켜서 새롭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꼭 이 화극금이 연결된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과거는 미래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신 화극금은 정신과 지식이 각성되어서, 그렇죠? 최고의 권위 있는 정신과 지식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단련이라고 해요. 단련시킨다 해서 단련. 심신을 단련해서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하절의 화극금을 우리는 병화경금이라고 하죠. 병화경금. 그렇죠? 배우고 활용하는 거예요. 하절은. 그렇죠? 그런데 이 하절의 이제 화극금은 요거는 지금 당장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경금의 계절이 어디 있죠? 내가 미래에 큰 인물이 되기 위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업을 경영하거나 사회 지도자가 되는 것, 조직 체계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걸 말한다. 이걸 단련이라고 해요. 단련. 그렇죠? 그러니까 춘절의 단련과 하절의 단련이 다르다. 화극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절은 어떨까요? 추절은 정화가 천간에서 화극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재련이라고 해요. 재련한다라고 해요. 배우고 활용한 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크게 성숙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럼 춘절은 인간의 심신을 단련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신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추절은 물질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치 있게 개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춘절과 추절이 서로 다르죠. 가치가. 정신적 가치와 기술적 가치.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 당금질을 해요. 그 당금질이 뭐예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그 대장간이라고 있었죠. 요즘은 포철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재련이라고 하잖아요. 그 반복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당금질을 한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훈련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그럼 여기에 이제 을목이 있으면 과거에 신계로 배우고 이제 정계로 활용도 해봤으니까 을정으로다가 여기에 이제 을정으로다가 더 이제 활용한 것을 단단하게, 더 가치 있게, 더 낮게 해보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동절도 화극금이 있죠. 이렇게. 이것도 재련이에요. 재련. 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인데 그 완성품을 더 깎고 더 재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예 여기다가는 이걸 지적 재산권, 특허 뭐 이런 어떤 의미를 붙여줘도 돼요. 뭔가 이렇게 브랜드, 자기 브랜드 뭐 이런 의미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혹은 반영구적 가치를 만들어낸다. 특허나 브랜드 가치, 이게 어디에 있어요? 정신, 화극금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영구적인 사람은 뭐죠?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영구적인 사람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것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막 이런 분들이 있지만 영구적인 브랜드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렇죠? 정화신금의 재련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추절은 물질 문명을 상승시키는 효과라고 하고요. 이 춘절과 하절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다. 추절과 동절은
물질에 대한 가치, 그렇죠? 물질 문명에 대한 가치 상승. 그래서 춘하와 추절을 구분해서 사람에 대한 가치 상승이냐, 물질에 대한 가치 상승이냐,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발전을 할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은, 살다가 보면은 시행착오도 생기고 실수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반성을 할 줄 알고 참회를 할 줄 알고 잘못된 것을 보고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생기면 대개 남의 탓을 하죠. 내가 이렇게 30년 동안 일을 했다. 나는 이 분야의 최고다.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30년 동안 했으니까 내가 잘못될 일이 없다. 너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뭐예요? 이거야. 남 탓이에요. 그렇죠? 30년 동안 했다라고 했지만 30년 동안 딴짓을 했거나 뭔가 잘못했거나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이 성실근면한 것도 균형을 맞추어서 성실근면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성실근면은 잘못된 거다.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이걸 보정작업이라고 해요. 개수가 목을 만들었는데 이 목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글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우리는 편집 작업이라고 하죠. 편집이라고 하죠. 말이 잘못된 거 고치는 것을 우리는 언사를 교정한다라고 해요. 생각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교정한다, 교화한다, 교육시킨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금극목을 보정 작업이라고 하죠. 목이 잘못되었을 때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이 잘못되었을 때. 그래서 춘절은 경갑이라고 하고요. 하절은 신을이라고 하고요. 추절은 경을이라고 하고 동절은 신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금극목이에요. 그러면 경금이 갑목을 상극한다. 경금을 상극한다. 잘못된 것을 이제 고치는 거예요. 뭘 잘못했을까요? 계갑을 했으니까 뭔가 내가 배운 지식이 잘못되었거나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 그것을 고친다는 의미는 춘절의 경갑이에요. 이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상생상극을 전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생이라는 것은 뭐죠? 때에 맞추어서 준비하라는 거 있죠. 그러면 상생은 때에 맞추어서 하라. 시간에 맞추어서 하라. 그렇죠? 때에 맞는 준비를 우리는 생성이라고 해요. 생성한다. 생성. 자, 수가 목을 내었고 화가 목을 내었어요. 그렇죠? 수가 화를 내었고 수가 목을 내었고 화가 목을 냈죠. 또 뭐예요? 화가 금을 내었고 수가 금을 내었죠.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 생성이라고 해요. 생성. 다 상생이죠. 상생. 때에 맞추어서 상생한 거예요. 이것도 상생, 이것도 상생해. 이것도 하급금이라고 그러지 말고 여기 기토가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생성이라고 해요. 생성. 그렇죠?